스웨덴에서 얼음물에 뛰어드는 건 익숙했지만 120도 불가마에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나는 이 극한의 열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겨우 살아남았다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겹살 하나 굽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불꽃이 치솟고 고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자라온 시그네입니다. 어릴 때부터 숲과 호수에서 시간을 보내며 맑은 공기와 차가운 바람을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저는 언제나 그 차가운 공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행을 다녀온 후 한국의 문화를 극찬하며 특히 찜질방이라는 곳을 꼭 한번 경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몇몇 소중한 친구들도 함께 한국에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로 새로운 모험을 갈망하고 있었고 한국의 찜질방 문화가 그 모험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방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왜 특별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한국 찜질방이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문화와 전통이 녹아있는 독특한 공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찜질방의 사진과 영상들은 저와 친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처럼 다가왔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에 사람들이 매트 위에서 쉬고 있는 모습, 뜨거운 돌방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장면까지 모두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스웨덴의 사우나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고 친구들은 이거 진짜냐? 라는 감탄사와 함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엇보다 100도가 넘는 불가마라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저와 친구들을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사우나는 익숙하지만 120도의 공간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곳일까? 라는 의문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더 커지는 궁금증에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찜질방 하나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에 간다는 것은 다소 무모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새로운 환경에서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친구들도 그 모험에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뜨거운 불가마에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의 찜질방 문화가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을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계획을 말하자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스웨덴의 얼음 호수에서 수영하던 네가 이번엔 120도 불가마에 들어간다고?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말에 저와 친구들은 오히려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차가운 자연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정반대의 환경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저와 함께한 친구들은 첫 번째 일정으로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내내 우리의 머릿속은 찜질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찜질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고 우리 모두는 설렘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국 찜질방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며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스웨덴의 차가운 공기와는 정반대의 뜨겁고도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눈앞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선명하게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우나는 익숙했지만 120도라니요. 스웨덴에서는 얼음물 속으로 뛰어든 적도 있고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자랐지만 이렇게까지 뜨거운 환경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곳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는 친구들이 카메라를 들고 제 반응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고 한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실화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과연 제가 이 뜨거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요? 심호흡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강타하며 온몸을 감쌌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열기는 마치 거대한 불꽃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불가마 안을 들여다보니 붉은 빛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와,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요?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닥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마치 용암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얼음 호수에 뛰어드는 것과는 정반대의 느낌이었습니다. 땀이 이마에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친구들 중 한 명이 문을 살짝 열고 외쳤습니다. 야, 너 괜찮아?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불가마의 열기가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온몸이 마치 불 속에서 구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스웨덴에서 얼음물에 뛰어들었던 순간보다 더 짜릿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저는 직접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불가마에서 나왔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온열 찜질이 아니라 진짜 열기 지옥을 경험한 기분이었습니다. 땀 한 방울이 흘러내릴 때마다 제 몸이 서서히 식어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이거 진짜냐? 친구들은 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저는 비틀거리며 찜질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극한의 열기를 견뎌냈으니 이제는 극한의 맛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친구들은 찜질방에서의 땀을 닦아내고 바로 삼겹살을 구우러 이동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코끝을 스치는 고소한 냄새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바싹 익은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 그리고 연기 속에서 빛나는 황금빛 기름방울.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먹방 모드가 발동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큼직한 삼겹살이 접시에 담겨 있었고 옆에는 집게와 가위,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삼겹살을 불판 위에 척척 올렸지만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바비큐를 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 고기를 자르고 굽고 뒤집고 먹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삼겹살을 제대로 구울 수 있을까? 그릴 위에 삼겹살을 올리려는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집게로 고기를 집어 올렸는데 뚝! 고기가 그릴 위가 아니라 바닥으로 직행했습니다. 순간 정적. 그리고 바로 터지는 친구들의 폭소. 이거 진짜냐? 저는 당황해서 고기를 급히 집어 올렸지만 친구들은 이미 촬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 꼭 남겨야 해.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고기를 그릴 위에 올렸습니다. 삼겹살이 불판 위에서 치잉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익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오, 이거 진짜 멋지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기를 뒤집어야 할 타이밍을 놓쳤는지 삼겹살 한쪽이 점점 까맣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야야야, 타고 있어. 저는 당황해서 집게를 휘둘렀고 고기가 뒤집히면서 기름이 튀어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불꽃이 치솟았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거 먹방이야, 코미디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꽃을 피하며 삼겹살을 잘라내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구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혔고 노릇노릇한 색깔이 완벽한 삼겹살 조각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무는 순간 와! 고소한 육즙과 불맛이 입안에서 폭발하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땀 흘리고 불꽃 피하고 집게와 사투를 벌였던 모든 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삼겹살을 한 입씩 베어 물며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맛이다. 불가마 끝나고 삼겹살 먹으니까 완전 신세계야. 이게 한국의 진짜 맛이지. 저는 고기를 하나 더 집어 올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어. 제대로 구워볼게. 하지만 자신감이 지나쳤던 걸까요? 이번에는 삼겹살을 잘라보려다가 가위에서 미끄러져 또다시 바닥으로 직행하는 고기. 이거 진짜냐?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저는 민망해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이 하나의 특별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불가마에서 시작된 극한의 도전이 삼겹살 먹방으로 이어지면서 저와 친구들은 한국 문화의 진수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의 불가마에서 땀을 흘린 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만큼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친구들의 응원과 폭소 속에서 저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선 진짜 한국 라이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겹살 먹방이 끝난 후 저는 오늘은 정말 다 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 길거리 음식 먹어봐야지.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내가 더 먹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꼭 경험해봐야 한다는 친구들의 강력한 주장에 결국 또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붕어빵, 떡볶이, 순대, 그리고 호떡까지 한 번에 4가지 음식을 맛보는 푸드 어드벤처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붕어빵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노릇노릇한 붕어빵이 철판 위에서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물고기 모양이라니. 한국 친구들이 한 입 베어 물더니 안에서 달콤한 팥이 가득 나온 걸 보고 저도 신기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순간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스웨덴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스웨덴에는 스트루바라는 디저트가 있는데 반죽을 기름에 튀긴 후 설탕을 뿌려 먹는 간식입니다. 붕어빵과는 다르게 바삭하지만 달콤한 맛이 붕어빵의 팥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붕어빵은 스트루바보다 훨씬 더 포근하고 부드러운 속이 있었습니다. 팥이 따뜻하게 입안에서 퍼지는 그 느낌 정말 최고였습니다. 붕어빵을 먹으며 길을 걷는데 어느새 우리 앞에는 매운 냄새가 진동하는 떡볶이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맵다는데 괜찮겠어? 친구들이 걱정하며 말했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에도 매운 음식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세납스실링이라는 매콤한 겨자청어 요리인데 처음 먹으면 코와 혀가 얼얼할 정도로 강렬합니다. 나도 매운 거 잘 먹어요. 당당하게 외치고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입이 얼얼해졌습니다. 스웨덴의 매운맛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거 진짜냐?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저는 급히 오뎅 국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매운 떡볶이 속에서도 달콤하고 쫄깃한 떡의 식감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운데도 계속 손이 가는 마치 중독성 있는 도전 같았습니다. 입이 얼얼한 상태에서 다음 도전은 순대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길거리 간식이지만 솔직히 저는 순대의 비주얼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로 만든 거죠? 친구들이 돼지 창자로 만든 음식이라고 설명해주자 스웨덴에도 비슷한 요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블러드 푸딩. 돼지피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요리인데 스웨덴 사람들도 처음 먹을 때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 어차피 나도 블러드 푸딩을 먹어봤으니까 순대도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순대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거 되게 쫄깃하고 맛있어요. 순대는 생각보다 전혀 비리지 않았고 안에 들어있는 당면 덕분에 부드러운 식감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쌉쌀한 쌈장을 찍어 먹었더니 맛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마지막 도전은 호떡이었습니다. 이미 배가 부른 상태였지만 달콤한 시나몬 향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속에서 뜨거운 꿀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스웨덴에도 비슷한 빵이 있습니다. 카넬블레, 일명 계피빵인데 달콤한 시나몬과 설탕이 들어가 있어 겨울철에 많이 먹는 디저트입니다. 하지만 호떡은 기름에 구워진 바삭함과 촉촉한 속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맛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니 너무 부러워요. 붕어빵의 포근한 단맛, 떡볶이의 강렬한 매운맛, 순대의 쫄깃한 고소함, 호떡의 달콤하고 바삭한 식감까지. 한국 길거리 음식은 한 가지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단맛, 짠맛, 매운맛, 바삭함, 쫄깃함까지 다 들어있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스웨덴에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지만
이렇게 다양한 맛이 공존하는 길거리 음식 문화는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져 따뜻한 상태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찜질방 삼겹살 길거리 음식까지 한국의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감동과 웃음, 그리고 새로운 맛의 세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불가마 체험부터 삼겹살 먹방까지 오늘 하루는 그야말로 극한의 도전이었습니다. 땀을 쏟아내며 120도 불가마에서 살아남았고 고기 하나 제대로 뒤집지 못해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길거리 음식 도전까지 마친 지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엄청난 매력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뜨겁고 배부르고 배꼽 빠지게 웃긴 하루였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곱씹어 보니 마치 한 편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친구들의 끊이지 않는 리액션과 이거 진짜냐? 라는 감탄, 그리고 저의 서툰 손놀림과 끝없는 해프닝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 모험을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불가마 체험이 없었다면 삼겹살의 불맛이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고 삼겹살 먹방 도전이 없었다면 붕어빵과 떡볶이, 순대, 호떡까지 이어지는 길거리 음식 투어가 이토록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닙니다. 한국의 뜨거운 문화 속으로 직접 뛰어든 생생한 모험이었습니다.